한미 훈련까지 줄인다? 이게 동맹 맞습니까? 한국 국민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과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이번 결정은 북한과의 관계, 훈련 비용, 그리고 한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불참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동맹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겁니까? 평소에는 동맹이라고 하다가 미국이 원하는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훈련을 줄이고 한국이 원하는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적 계산에 따라 한미 군사협력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그 동맹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미국 전쟁에 안 끼어들었으니까 훈련을 줄인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모든 군사 행동에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란 문제와 한반도 방위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왜 이란 문제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질문은 가능합니다. 동맹이라면 서로 안보 부담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무조건 옳으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는 70년 넘은 안보 구조가 이렇게 지도자 개인의 판단이나 단기적인 외교 갈등에 흔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한 사람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의원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연합훈련 축소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을 무분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팀 케인 상원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북한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그냥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지휘 체계로 움직이며 공군과 해군, 지상군이 어떻게 합동작전을 수행할지를 미리 맞춰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 경기에서 실제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전술을 맞춰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 다음에 우리 그동안 같이 훈련 안 했는데 오늘부터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안입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그대로 있습니다. 핵무기도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줄이겠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의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정부가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비용, 바로 국민의 불안과 안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훈련을 줄였으니까 미국을 버리자.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자.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에 무조건 굴복하는 외교도 아니고
미국과 무조건 싸우는 외교도 아닙니다.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외교입니다. 미국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동맹과 한반도 방위태세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연합훈련을 줄이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의 선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고 군사적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당연히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균열이 커질수록 동북아에서 전략적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얼마나 반발할까요? 이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 댓글을 보면 자주국방 해야 한다. 전작권 빨리 가져와야 한다. 핵무장이 필요하다. 미군이 필요하다.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 반대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몇십 개만 가지고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댓글은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댓글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미국과 동맹이 약해지면 대한민국 안보가 위험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이 정책을 무조건 찬성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린 결정을 국민이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훈련을 줄이는 겁니까? 대체할 군사적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미국이 다음에는 주한미군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군 단독작전 능력은 충분합니까? 국방비는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한미 동맹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유지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물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약속과 연합훈련 축소는 어떻게 양립합니까? 한국이 미국의 모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정말 동맹 정신에 맞습니까? 이것도 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 경고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영원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라. 그렇다고 미국과 갈라서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한국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국방력을 키우고 정보 자산을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공군과 해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과 드론전에 대비하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살고, 미국이 훈련을 줄이면 불안하고, 미국이 파병하라고 하면 따라가고,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되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주국방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훈련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왜 괜찮은지 설명해야 합니다. 훈련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군이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미군과 어떤 방식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인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외교를 할 것인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겁주기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낙관론도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지고 미국은 적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맹은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평소에 약속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의 핵심은 구호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훈련과 약속, 정보 공유, 공동작전 능력 같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핵심 중 하나인 연합훈련이 정치적 갈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안을 단순히 국민들이 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국가 안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에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100%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되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는 나라. 북한과 대화하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되 안보 주권은 지키는 나라. 일본과 협력하되 우리의 역사와 국익은 분명하게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맹을 버리는 것도 답이 아니고 동맹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